이제 세 번째입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이야기인데요. 관계 구축의 질문은 헌신적인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관계는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긴밀한 공조 관계를 구축하는 건데, 그것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공조 체계, 두 번째 헌신하는 자세, 세 번째 투철한 도전의식, 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먼저 공조 체계는요,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할 때 소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서와 부서 간에, 팀과 팀 간의 의사조율 과정이 적절하게 제때 소통하게끔 되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논의하고 논쟁하고 결정하는 이런 요소들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또는 사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툴 가완디가 체크리스트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일 자체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의사조율의 주기가 어떤 중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이 하이라키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적절하게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가. 즉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그리고 중기. 이런 요소들이 적절한 시스템에 맞춰서 소통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중국에 가서 중국 기업들을 돕고 또 워크숍,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주간의 일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적 배경에서는 주간회의가 너무 당연하고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일 것인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기업에서는 주간회의를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권해주고 왔습니다. 주간회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일의 위임의 단위를 매일 피드백하지 않고 주간회의 한다는 것은 일주일간 일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간 평가회를 한다는 것은 한 달의 일을 위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간 피드백을 한다는 것은 1년의 일을 위임한다는 뜻이다 라는 개념을 말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요, 적절한 의사소통의 주기와 덩어리를 잘 구별해내고 있는가, 일간, 주간, 월간 무엇을 피드백해야 될지를 잘 소통되어지고 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헌신하는 자세는요,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에 대한 헌신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직원과 직원 간의 헌신 또는 사명에 대한 헌신. 경영자는 직원에게, 직원은 경영자에게 상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미국 최대의 신장 투석센터인 다비타의 최고 경영자는 사내에 마련된 특별한 어떤 이 동화처럼 생긴 다리를 건너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나는 개인이 아니라 이 사명에 헌신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이 사명에 헌신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로서 특별한 다리를 건너서 출근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영자가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헌신하고 몰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직원 모두가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또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또 신용은 구성원들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신한 구성원들에게 감사하고 보상하는 그런 요소들도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 편지 쓰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어떤 기업에서 최근에 리더들에게 이런 간단한 10kg짜리의 쌀 한 가마니랑 리더에게 감사하다는 편지 하나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았던 리더 중에 몇 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사로부터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직장생활 10여 년 만에 이런 것은 처음 받아보았다. 그래서 내가 리더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이 조직이 가진, 이 조직에 속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회사의 비전을 향해서 회사의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 리더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해보셨습니까? 개인적이고도 진정성 있는 감사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원들이 조직이 가진 사명에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투철한 도전의식입니다. 구성원들의 베스트를 끄집어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직원들의 A급이라고 한다면 그 A급 인재들은 50% 파워를 가동하고 있다. 그것을 70%, 80%, 90%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죠. 리더가 해야 할 일은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베스트를 실현하고 조직 전체도 베스트를 끌어내도록 구성원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권하는 것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그것에 도전할 것을 바로바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파구를 제시해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 리더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구축에 관련된 표가 있습니다. 1점은 우리 조직은 무인도에 불시착한 것처럼 혼돈 그 자체로 전혀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좋은 성과를 올릴 가망성이 전혀 없다. 그럼 1점입니다. 10점은요. 조직 내부는 물론 외부 협력 업체나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다.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한다.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고 해당 관계자들이 제때 정보를 공유한다. 회의 시간이 매우 생산적이고 구성원들이 헌신적으로 업무에 열중해서 목표 달성으로 이어진다. 우리 조직은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10점이죠. 예, 여러분 조직은 어떠십니까? 아마 2점에서 9점 사이의 그 어느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순위,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세 번째 관계 구축, 이 세 가지고요. 이제 이 책의 5장에서는 이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급 조직을 구축하는 파워 조직, 풀파워 조직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의 저자는 간단한 직원들과의 워크숍을 해보아라. 워크숍이라고 해도 좋고요. 간단한 회의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우리 조직은 풀파워로 운영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한 5분 정도만 리더들과 직원들이 서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어 보라는 것이죠. 5분 정도만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조직은 우선 과제를 적절히 설정했는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그 표를 주고요. 체크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절한 사람을 확보했는가? 이 표를 가지고 구성원들 모두가 또 체크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는가? 역시 2분 정도 시간을 주고 체크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각 개인별로 P, W, R 점수를 곱해서 그 값을 종이에 크게 쓰는 것입니다. A4 용지를 주고 매직으로 쓰게 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파워스코어를 적은 그 종이를 개인들이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들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점수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구성원들이 매긴 점수를 확인하면서 왜 그 점수를 줬는지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갖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풀파워 조직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한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논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고 시행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90일 있다가 다시 파워스코어 면담을 실시해보고 그리고 그 변화된 걸 가지고 리더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 책에서처럼 편지를 주거나 감사의 말을 하거나 식사 미팅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되겠죠. 이런 미팅을 90일 단위로 반복해가면서 회사의 풀파워 조직으로 변화시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요. 풀파워 기업의 사례들을 몇 가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SAS의 사례라든가 인투이트의 사례라든가 또는 킹코스의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회사들이 어떻게 변화해갔고 풀파워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책의 이야기는 논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단순합니다. 권해드리건대 이 책은 여러분 회사의 어떤 전 직원이 함께 읽어도 될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가는 가치경영, 인재경영, 그리고 지식경영의 철학과 테마와도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수많은 관리자, 탁월한 관리자들과 그렇지 않은 관리자들을 모두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탁월한 관리자와 그렇지 않은 관리자의 세 가지 특징이 구별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선순위 설정이 명확하고 적절하고 혹은 비전과의 연관성이 아주 분명하더라. 이걸 발견했고요. 두 번째, 인재에 관련돼서 인재를 선발하고 또는 배치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A급을 중심으로 하더라. 마지막 세 번째, 관계 설정을 할 때에는 그 관계 설정을 할 때에는 조직의 헌신을 이끌어내고 도전의식을 자극하며 그리고 어떤 투철한 어떤 사명감으로 있더라. 요 세 가지 요소죠. P, priorities, who, W, 그리고 마지막 R, relationships.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시면서 여러분의 조직도 풀파워로 가동되는 조직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후반부에 제시했던 것처럼 간단한 리더들과 함께나 혹은 전 직원이 함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풀파워 조직이 되기 위한 간단한 면담 혹은 워크숍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조직의 방향성을 결정해 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